복약을 돕는 방법. 복약, 이건 이제 약을 먹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라 그래서 동식주의자도 혈압약을 투약한다. 맞죠? 네. 항암제도 투약해요. 항암제도 암을 앓고 있으면 투약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뭐 위내 실험을 하러 간다고 이렇게 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버려야지. 잘못 복용해 물을 많이 마시게 먹어야지. 캡슐 약은 캡슐을 먹기로 투약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갈거나 약을 삼키지 못하면 두세 번에 나누어서 먹이라고 했고 또 이렇게 분할성이 있는 것만 갈거나 잘라서 먹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약물 복용 시 치아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빨대죠. 빨대.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알약은 손바닥에 따르는 게 아니라 약 뚜껑에. 알약은 가루로만 아니죠. 이건 두세 번에 나누어. 가급적 물은 많이 먹어야 되죠. 흡수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대상자 손에 직접 준다. 이게 떨려갖고 떨어지면 고혈압 약을 안 먹게 되면 큰일 나죠. 질문을 하여 입안에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그쵸? 맞나요? 네. 4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처방된 이외의 약은 섞어준다. 아니죠. 용량이 많은 물약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합니다. 이거는 용량이 적은, 이건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잘못 복용했을 경우는 보고를 해야죠. 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수가 많은 알약은 두세 번에 나누어 투약합니다. 계량컵을 눈높이보다 위로 들고, 계량컵은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 가루약을 입안에 넣은 후 물을 먹인다? 이거는 분사돼 갖고 살에가 올리죠. 음식이나 우유에 아니죠? 약은 어디로? 물에 먹는다. 물약에 섞어 빨대로 천천히 먹는다. 아니고 입안에 물을 먼저 넣고 이거는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입니다. 그럼 다시 3번 시작.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것은 알약약 약복용에 따른다. 의료진에게 의뢰하여 지시에 따른다. 흡수가 용이하게 충분한 물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반장팀 시작. 알약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아니 3번 다시 시작.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알약은 약공에 따른다.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흡수가 용이하게 충분한 물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오케이. 4번 시작.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유진 선생님 팀 시작. 대상자의 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여 주지 않는다.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나 이런 거 할 때 충격요법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면서 충격을 머리에 주면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연세가 다 이제 좀 드신 우리 엄윤서 선생님 좀 빼놓고 좀 지정 선생님 비슷한 아이가? 엄윤 선생님 제일 나이가 어리지. 네. 그쵸? 빼놓고는 조금 버틀이잖아. 그쵸? 그게 까먹잖아요. 뭐 치매는 아니지만 충격을.
그랬다가 또 밤에 자면서 너더더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5번 시작. 자주 사례들이는 대상자의 가료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이도영 선생님 팀 시작. 자주 사례들이 아니 5번. 5번 그래요. 시작. 자주 사례들이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아 피자 안 먹었나? 같이 시작. 자주 자주 사례들이는 사례들이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숟가락에 가루약을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조금씩 주입한다. 같이 한번 시작. 자주 사례들이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숟가락에 가루약을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조금씩 주입한다. 네, 6번. 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 방법을 오는 것. 알약은 병에 손가락을 꺼내는 게 아니죠. 뚜껑에다 넣고.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릅니까? 네? 아니죠. 라벨이 있는 쪽이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려야겠죠. 잘 흔들어 먹이는 게 아니고 물약은 뚜껑이 안쪽이 위로 가도록 놓는다. 그 다음에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손으로 입구를 닦는다. 아니죠? 네. 그 다음 4번이고 7번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다음 중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으로 옳은 거는 가번 4번. 물약 복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으면 습기가 찬대요. 병뚜껑 안쪽이 위로 바닥으로 가요. 그 다음에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따르다 그랬죠. 남은 약은 버려야죠. 예, 아깝다고 그냥 넣어서 그러면 이제 감염될 수가 있어요. 주사기에 1회분씩 이건 아니죠. 먹을 때마다 따라서 먹는 거죠. 그 다음 3번이고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삼키기 어려운 알약은 가려서 아니죠. 몇 번에 나누어서 또 약을 먹이는 물은 조금만 준다? 물은 많이 줘야겠죠. 알약이 많을 경우에도 한 번에 먹이면 죽으라고요? 큰일 나죠.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남은 알약은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예를 들어드렸죠 제가. 어느 환자. 네? 그 고혈압 환자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뭘 언제 들었냐 이러고 나를 갖다 쳐다보니까 팔남봉꾼이 그 얘기했죠. 팔남봉꾼이라고. 아 저기 과천의 보건소 대장인가 그러셔다가 아주 S라인을 유지하는 여자예요. 남자 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가족력이 혈압이 높대. 근데 이분은 매일 수영을 다녔어. 그러니까 아주 예쁘기도 하지만 수영을 다녔는데 뇌졸중이 수영장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약을 안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딸이 4명이야. 그러니까 2명은 갖고 2명은 안 갖고 시집을. 근데 아버지가 팔남먹거든 남편이. 그래서 이제 딸들이 경고를 했대. 엄마를 잘 돌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66에 쓰러져. 남편이 그때 70이 됐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시설에도 못 맡기고 아버지 이제까지 엄마한테 못했으니까 어머니를 돌보세요. 만약에 안 돌봐주면 국물도 없다.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돌봐야지. 그 돌보는 도중에 이분이 이제 아침에는 이제 인덕원이라고 하는데 사셔요. 그 안양 가는 쪽에. 거기가 거기 분당 넘어가는 게 재생병원이 아셔요? 재생병원. 선생님 재생병원이 어디서 하죠?
대순진리에서 하는 거예요. 대순진리. 네, 대순진리 분당 아셔요? 대순진리 아시죠? 네, 재생병원을 운영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재활이 잘 된다 그랬고 인덕원에서는 좀 가까운가 봐. 그래서 거기를 아침에는 식사를 대접하고 오후에는 재활을 하고 이분이 갔다 오면 그 누구지 요양보호사를 6시부터 불러갖고 10시까지 하는 걸로 그래야지 이분이 공부를 하니까 와서 밤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매일 저기 선생님 저 갑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0시 10분인가 20분에 사갖고 다니시니까 가니까 이 분이 개거품을 물고 혈압 이렇게 쓰러져 있더래. 그 부인이 지금 저기 요양보호 등급을 2등급 받은 분. 그래갖고 빨리 혈압을 재니까 200에 130 혈압이. 그래서 빨리 옮겨갖고 중환자실에 4개월 있었어. 네, 그리고 살기는 살았는데 더 심해졌다고. 근데 이제 4개월 만에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막 한 번도 들어와서 친 적이 없대. 시간이 없어서. 거기 중환자실 또 앞에 가서 기다리고 뭐 안 좋다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4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맡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불을 터는데 뭐가 떨어졌어? 약. 그게 무슨 약이었을까? 그렇지. 거기랑. 그러니까 그날 먹인다는 게 흘린 거를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그 혈압 때문에 올라간 거지. 그래갖고 문제 제기한다고 난리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참으라고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 쓰면 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흘리거든요. 그거를 잘 봐야 돼. 남의 인생을 더 망치는 거죠. 네? 그래갖고 막 고발한다고 막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을 항상 돌다리를 두드려가야 돼. 그래서 내가 사례를 들어주는 이유가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항상 약을 정말 잘 잡수셨나 또는 아니면 시설에서 남의 약을 바꿔서 줬나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그냥 병원 왔다 갔다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지금 1등급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몸이 뭐 S라인을 유지한다고 혈압약을 안 먹으면 될까요?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면 계속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10번 내3자 이건 했죠? 네. 내3자에게 읽어야 돼요? 아니죠. 네. 내3자에게 물약을 투여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거. 계량컵이 없을 때는 종이컵. 이건 아니죠. 라벨이 붙은 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르는 게 아니라 라벨이 붙지 않은 쪽으로. 용량을 초과해서 다른 약은 약병. 제가 어저께 일단은 4시간 동안에 160문제를 풀어줬어요. 160문. 그러니까 좀 목이 나갔어. 왜냐면 풀어달라고 막 그러셔갖고 제가 밤에는 많은 강의를 안 하는데 제가 그때 이틀을 빠진 적이 있어. 다른 강사가 하니까 강의를 한 게 내가 배우는 강의를 해갖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내가 어제 80문제가 풀어주면 좋은데 그걸 요구하니까 어떻게 160문제 풀으니까 목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용량을 초과해서 다른 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이건 아니죠.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복용량을 확인한다. 이거는 복용량을 여기서 왜 확인해야 되나요? 그걸 할 필요 없죠. 약의 용량이 적을 때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취합니다. 약이 많으면 조금 흘려도 되고 조금 덜 먹어도 되는데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 또 아니면 한 2cc, 3cc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주사기를 빼고 안 먹으려면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약을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섞는 이유는 그렇죠. 농도를 맞추기 위해.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 애기들이 아프면 항생제를 따로 줘갖고 캡슐에 해갖고 물약에다 타먹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은 없어요. 이제는 다 거기 타져갖고 그냥 용량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섞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섞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때 다른 편 눈에 전염되지 않도록 멸균솜을 이용하여 닦아내는 방향은, 이거는 그쵸, 눈을 어디서? 안쪽에서 안쪽으로.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거나 안연고를 투여할 때는 하부 결막낭이에요. 하부 여기 밑에 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은 아래쪽 결막낭의 중앙이나, 안약은 약간 바깥쪽으로 해야지 흘러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하면은 빨리 비루관을 통해서 코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다음 그림 중 안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위치는 안쪽에서 바깥쪽이라 마번이죠. 그래서 12번 시작.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때 반대편 눈에 전염되지 않도록 멸균솜을 이용하여 닦아내는 방향은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예. 그 다음에 14번 시작. 다음 그림 중 안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위치는 결막량을 노출하여 안에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2cm 투여한다. 네. 이 각막은요, 눈 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막, 여기 밑에 여기 빨갛게 된 게 있잖아요. 결막낭. 네. 거기다 약을 넣어요.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위 눈꺼풀에 멸균솜을 대어준다? 아니죠.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아니죠. 안약을 각막에 점적하지 않아요. 결막이 밑에 결막이 하부 결막낭. 안약을 점적하는, 안약은 물이기 때문에 비루관을 눌러주라. 단 4번이고, 멸균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처음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린다. 이건 멸균 꺼즈다. 멸균 꺼즈. 그쵸? 네. 동봉을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결막낭에다가 연고를 2cm 정도 짜갖고 넣고 내가 눈을 감고 눈알을 돌리라고 그러는 거지. 예? 동봉. 안구를 돌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약을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돌려야 약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솜으로 밀어넣는다? 이건 아니에요. 네, 버려요. 닦아줘야죠.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답은 1번이고,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줘? 아니죠.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솜으로 닦아준다 했어요. 처음 나온 연고는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튜브를 종이수건으로, 이건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처분을 해야죠. 폐기처분. 안연고를 투여할 때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 아니고, 하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럼 읽어보세요. 15번 시작.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기견을 장시 바깥에 들어 안약이 통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아래 눈꺼풀 윗부분에 멸균솜을 댄다. 천장을 보게 한다.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2cm 투여한다.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여기 선희 선생님 라인 16번 시작.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쌓아 넣는다.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한다.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다시 같이 시작.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쌓아놓는다.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한다.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대상자의 눈에 안면모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한다. 처음 나오는 용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튜브를 넓은 섬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버린다. 같이 시작. 안면모를 투여할 때 넣는 위치와 방향도 아래 커프를 잡아당겨 아래 결막만 위에 튜브를 넣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목이 아프시죠? 네. 그만할까요?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면보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뭐예요? 뭐예요? 라번이죠. 라번. 안쪽에서 바깥쪽. 그 다음에 하부 결막낭. 결막이 거기를 결막이라고 해요. 저기 눈알 거기는 각막이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약물을 귀에 투여했어요. 옳은 방법. 전자레인지 큰일 나죠.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두면 습기가 차서 변질됩니다. 끓는 물에 잠깐 데워요. 그냥 온수에 약간 넣었다가 차가운 상태로 바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식거려요. 네. 구토하고 어지러워요. 손으로 따뜻하게 하여 사용합니다. 다음 5번. 기압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름에 38도 40도 되면 너무 덥죠. 그러니까 그때는 냉장고에 2도에서 5도니까 보관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직속으로 하면은 내일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미식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정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도를 닦는다고 그랬죠? 네. 치료할 길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약이 떨어지잖아요. 위 아래로 하면 점적후 귀 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작은 솜을 안쪽 깊이 끼워 넣는 건 아니죠. 네, 답은 몇 번이냐? 2번. 한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 한쪽 귀에 통증이 있어요. 똑바로 누운 자세 투여합니까? 아니요. 약을 넣기 전에 귓속을 깨끗이 닦아주는 건 아니에요. 바깥 점적 솜을 이관에 꼭 끼워. 이관에가 길이잖아요. 이 귀의 관인데 꼭 끼워 눌러줍니다. 아니고 2도 길이 귀 가는 길이에요. 중앙에 정확한 방울쇠 약물을 점적한다. 그 다음에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놓이게 한다. 이게 맞죠? 네. 그러면 엄윤수 선생님 20번 읽어보세요.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약물을 귀에 투여할 때의 방법은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온수에 담근다. 기압이 너무 차가워 뜨거우면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같이 시작.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약물을 귀에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온수에 담근다. 기압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정유진 선생님 21번.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으로 21번 맞죠? 네. 죄송합니다.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으로 따뜻하게 하여 사용한다.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점적 후 귀 입구를 잠깐 동안 눌러준다.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한다. 같이 시작. 기압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으로 따뜻하게 하여 사용한다.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점적 후 귀 입구를 잠깐 동안 눌러준다.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느슨하게 끼워 넣었다가 제거한다. 네. 그 다음에 22번. 이쪽 손에 이쪽 팀. 한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기압을
있는 대상자의 경우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전적한다. 다 같이 시작. 한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전적한다. 23번입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해야겠죠. 아래로 하면 흘러내리니까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저 귀밖귀를 후 상방이죠. 상방. 그 다음에 중이염을 앓고 있어요. 대상자의 귀약을 투여할 때 귀밖귀를 잡아당기는 거는 후 상방이니까 2번이죠. 2번 나. 그쵸? 네. 대상자에게 주사 주입 시 돕기 방법으로 오는 거. 수액 세트가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이건 아니죠. 수액 세트가 당겨지면은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의복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을 빼준다? 이건 아니죠. 주사 부위에 부종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보고해야겠죠. 정맥 주입 속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예.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알코올 솜을 눌러줘야지. 이게. 그리고 이제 응고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혈전제를 많이 해요. 예. 한참 불러요. 5분 정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대상자에게 주사 주입 시 수액병의 높이로 오른 것은 1번 심장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양제를 맞으면 정맥 혈관을 찌르잖아요. 파란 선생님 여기 동맥 혈관 안 보여요? 파란 데를 찌르죠. 이게 정맥혈이래요. 정맥혈관. 그럼 심장으로 가요. 영양제가. 그래서 너무 빨리 들어가면 심장에 부담이 돼요. 포도당은 그런데 좀 수액이 좀 단백질, 프로테인이나 이런 거 높게 돼 있는 경우는 심장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천천히 나와요. 그랬다고 뭐 한 주사량 250ml짜리 뭐 4-5시간 맞는 건 아니지만 부담되지 않게 심장에 또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심장이 다시 24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귀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양쪽의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대상자의 귀 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25번 시작. 대상자에게 주사 주입 시 돕기 방법으로 오는 것은 의복을 갈아입거나 이동할 때에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조절기를 잠근 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1년간 알코올 솜을 두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비비면 피멍 발생. 김교성 선생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25번. 대상자에게 주사 주입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복을 갈아입거나 이동할 때에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조절기를 잠근 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1-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비비면 피명 발생. 네, 감사합니다. 정맥 주사 주입 중 대상자가 주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할 때, 그럼 그게 터진 거예요. 이렇게 뭐 포도당이나 하츠만이나 이런 전해질은 덜 아픈데 아미노산 제도, 아니 아미노산 제제, 특히 이제 프로테인, 단백질 같은 건 아파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올바른 대처 방법은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할 수 없고 선생님들은 주사 주입 속도를 줄이거나 뭐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통증들에 땡질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아프다 그러면 조솔비를 잠그는 다시 그리고 또 부위가 좋은 데를 찔러야 그리고 이제 혈관이 좀 두꺼운 데를 혈관이 좀 붉은 데를 찔러야 조금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법. 가루약은 물에 녹입니까? 아니죠. 먹을 때마다 물에 녹이는 거죠. 시럽제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아니고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안약은 냉장고, 실온에, 상온에 보관합니다. 상온. 치매 대상자의 약은 침상 옆에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 또 약의 변질을 3번이죠.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안약,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서 보관합니다. 알약은 습기가 많은 상온에서 그럼 변질되죠. 가루약을 먹일 때 물기가 있는 숟가락이 아니라 물기가 없는 숟가락. 시럽제는 약 용기째 빨아먹어요. 덜어서.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어 보관하는 게 아니라 안 넣죠. 버려야겠죠. 다시 27번 다시 합니다. 시작. 정맥 주사 주입 중 대상자가 주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센터에 보고한다. 네, 또 28번.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루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안약 반창고는 상온에 그대로 곳에 보관한다. 치매 대상자의 약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약상자의 상세를 적셔놓는다.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한 보관하는 방법은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